혁신 활용 사례, 광범위한 채택 전망.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져 있고, 어느 나라 국가 그런 모임도 아니고 국가 기관도 아닌데 전 세계 정관계, 그 다음에 금융 기업가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앞으로 지구 내에 있는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그 아젠다를 서로 논의하고 발표하는 곳이 여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을 조종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끄는 그런 수면 아래 국가를 더 초월한 그런 조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지만, 믿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두려운 거니까. 하지만 조금만 아는 분들이라면 이 국가를 초월한 이 조직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그룹 자체가 모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인 BIS 같은 조직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거, 뭐 전기차, 뭐 탄소 중립, 금융 개혁, 뭐 전쟁은 어떻게,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젠다를 발표하고 있는 데죠. 여기서 이제 NFT가 최근 몇 년간 웹3 생태계에서 등장한 수많은 혁신 활용 사례 중 하나다. 그래서 NFT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사용 사례를 확인해 간다면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채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NFT가 앞으로는 미술 산업, 그 다음에 음악, 이런 모든 예술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산업 파급 효과를 누리게 될 거예요. 뭐 그림 같은 경우도 한번 거래가 되고 작가가 지금은 돈을 못 받지만 작가가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형태, 한 번 거래되고 두 번 거래될 때도 계속 작가한테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게 NFT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뭐 카카오톡, 어떤 이제 메신저 모든 곳에서 프로필 사진을 하잖아요. 그런 곳에도 우리가 NFT를 이제 적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NFT를 서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NFT 같은 경우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 같은 것을 조각을 내 가지고 이제 토큰화해서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NFT 같은 경우도 뭐 가령 부동산 중에 여러 좀 고급 아파트예요. 고급 아파트인데 그 중에 몇 채 같은 경우, 이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독립되게 다른 호수랑 아예 없고 단 하나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 또 NFT랑 연동을 해서 더 뭔가 프리미엄을 지불하거나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산업군에 다 이렇게 적용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 자체는 생각을 해보면 왜 할까라고 하면 결국에 자산도 추적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돈의 흐름이 결국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토큰화 시대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편리함과 그 다음에 통제되는, 그리고 강력한 정부라는 그 집단에게 우리가 대중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는, 막 CBDC만 두려워하는데 사실 CBDC만 두려워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당연히 CBDC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시대적 방향성의 흐름으로 놓고 볼 때 CBDC를 피한다고 해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통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CBDC를 반대를 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CBDC를 대체하는 민간 코인으로 그들이 그걸 쓸 테고, NFT 같은 걸 통해 자산의 토큰화라 수많은 것들을 통해 또 그들이 원하는 걸 할 테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누군가가 CBDC를 반대하자라고 막 만약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만 나와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의 시대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반대를 해도 뭘 해야 그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결국에 혼자 생각하는 그 사고의 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SEC가 이제 SEC한테 패소한 이제 LBRY 여기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그 토큰 증권 관련해서 먼저 이걸 했었고,
작은 회사다 보니까 소송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 폐업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나왔고, 그걸 제가 왜 들고 왔냐라고 하면,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달러 정도 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거의 지금 환율로 한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SEC와 소송을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이기고 있는 리플사인데, 대부분 리플사처럼 이렇게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죠. 그리고 이걸 버텨낼 힘도 없고, 그 시간이라든지 개발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결국 조직의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대부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정말 메이저 회사 중에 메이저 회사인 리플사 정도 되니까 이걸 한 건데, 리플사 그 토레스 판사나 거기서 계속 했던 얘기가, 이거는 증권 아닌 건 리플 XRP에만 국한된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LBORI처럼 다른 수많은 토큰들한테 결국에 SEC가 칼날을 들이울 텐데, 그때 리플사만큼 체력이 없으면 이런 LBORI처럼 못 버티고 폐업을 하거나 토큰 개발이 더 이상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잡 알트라든지 좀 준 메이저로 끼지 못하는 알트들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지금 이제 제 말을 안 믿으실 거나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SEC가 수많은 코인을 다 망나니 춤을 추면서 칼날을 들이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또 보리보리님이 큰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굉장해라고. 네, 또 이렇게 자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받으면 약간 이제 뻘쭘해하는 게 있어서 내일 스타벅스 또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보리보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포트에서 블랙락 ETF 승인 시 비트코인 56,000달러. 그래서 블랙락 ETF는 99.8%의 확률로 여태까지 성공을 했죠.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모든 금융 엘리트들의 결국 블랙락은 모든 금융 엘리트들의 그 돈을 관리해주는 그런 곳이죠. 주주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겠고, 여기가 당연히 이번에 비트코인 ETF 승인은 이제 필연적인데, 언제 나고 그 날 때 또 가격이 얼마냐, 이런 여러 가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격이 지금부터 해서 블랙락 ETF가 만약 한 비트코인이 한 4만 달러 정도 됐을 때, 원화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됐을 때쯤에, 한 그 정도쯤에 5천만 원 뭐 요상 정도 됐을 때, 만약에 ETF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간 다음에 한번 조정을 하겠죠. 대중들 한번 태우고 그다음 조정을 하고, 이런 아마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지금 뭐 1월 달 정도 이제 승인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승인이 나오는 쯤에 해서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그때 나와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라면, 여태까지 저라면이 아니라 여태까지 금융 엘리트들이 해온 패턴을 보면, 보통 이런 호재는 미리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오고 가격 좀 더 올린 다음에 떨고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늘 뭐 이번에도 똑같을 가능성이 당연히 없겠지만, 되게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호락호락한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블랙락 현물 ETF가 상장지수 펀드 ETF죠. 승인 받으면 비트코인이 42,000에서 56,00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 역시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승인이 나고 적정 가치는 이 정도지만 대중들이 막 몰려서 사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7만 달러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쌓아 나가겠죠. 결국에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시 시청자가 한 800명 정도 되시는데, 좋아요가 이제 250개, 좋아요 한 500개 정도까지, 선착순 250명의 에너지 소용돌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제가 그 이번 다가오는 장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기깔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될 수 있게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신력이 좀 강한 편이라서 그 어떤 분이 눌렀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한 번씩들 쭉쭉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긴 한데 이렇게 뭔가 참여하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제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뭐 사담도 좀 건네고 이런 것 통해서 에너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통 막 그 좋아요, 구독과 뭐 알람 설정 이런 거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잘 이제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용돌이 일으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JP모건이 내년 1월경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망한다 그래서 SEC가 내년 1월 중에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기사가 나와요. JP모건이 1월에 승인할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가격이 안 오르다가 1월에 딱 승인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 기사를 미리 봤다가 1월에 승인한대 라고 해가지고 그때 딱 사가지고 바로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모두가 해피하잖아요. 근데 투자라는 건 모두가 해피한 건 없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요번에 이제 돌파를 좀 비트코인이 하고 탐욕 구간을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따 비트코인 차트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금액까지 가주고 그때 1월쯤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오고 가격 좀 더 한 올라가고 한 달이나 뭐 한 2달 정도 조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크게 조정하고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